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초점 없는 눈동자, 딱딱하게 굳은 입가, 세상의 모든 짐을 어깨에 얹은 듯한 무거운 기운.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업무 보고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 혹은 내가 만나야 할 사람에 대한 고민이죠. 나 오늘 너무 힘든데 애인을 만나면 기운이 날까? 아니면 오히려 더 짐만 빠질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주제는 직장인 번아웃이 연애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입니다. 번아웃이라는 단어, 이제는 너무 흔해서 가볍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번아웃은 단순히 좀 피곤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발전기가 완전히 타버려 전기가 끊긴 도시와 같습니다. 가로등이 꺼지고 냉장고가 멈추듯 우리 마음의 사랑할 에너지도 함께 꺼져버리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사랑할 에너지도 함께 꺼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커다란 유리잔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잔 안에는 감정 에너지라는 맑은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상사의 잔소리가 첫 번째 구멍을 뚫습니다. 오전 업무의 압박이 물을 흘려보내고 점심시간에 불편한 자리가 또 한 번 잔을 기울입니다. 오후가 되면 거래처와의 갈등, 끝없는 수정 요청이 바닥까지 긁어갑니다. 퇴근 시간, 여러분의 유리잔에는 맑은 물 대신 끈적이는 찌꺼기만 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연인을 만난다고 가정해볼까요? 연인이 오늘 뭐 먹을까? 라고 묻습니다. 평소라면 오늘은 파스타가 당기는데? 라고 즐겁게 대답했겠지만 번아웃 상태의 당신에게는 그 질문조차 거대한 업무처럼 느껴집니다. 선택이라는 행위에 쓸 에너지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거나 너가 정해 라고 툭 내뱉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피곤함을 나에 대한 무관심으로 오해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뇌의 앞부분에 있는 전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령탑입니다. 평소에는 이 사령탑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세심하게 조율해줍니다. 그런데 번아웃이 오면 이 사령탑의 전원이 내려갑니다. 대신 공포와 짜증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주도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평소라면 웃어 넘겼을 연인의 사소한 투정이 번아웃 상태에서는 나를 공격하는 화살처럼 느껴집니다. 나 지금 힘든 거 안 보여?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는 말이 피어나오는 건 여러분의 인성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뇌의 방어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번아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관계를 망가뜨릴까요? 첫 번째 단계, 감정적 마비. 마치 겨울철 꼼꼼 얼어붙은 호수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기쁜 소식을 전해도 진심으로 기뻐해줄 힘이 없고 슬픈 이야기를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다. 축하해 라고 말은 하지만 눈은 스마트폰 화면을 향해 있죠. 연인은 점점 정서적 고립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같이 있는데 왜 나는 혼자인 것 같지? 두 번째 단계, 소극적 회피. 대놓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대신 연락을 슬쩍 늦추거나 대화를 단답형으로 끊어버립니다. 사실 이건 불만의 표현이라기보다 에너지 절약 모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물을 줘도 빨아들이지 않는 나무를 돌보는 기분입니다.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하죠. 세 번째 단계, 관계의 일방통행. 어느 순간부터 연인이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힘들 때만 찾고 괜찮을 때는 연락하지 않는 패턴이 굳어집니다. 나 오늘 회사에서 진짜 짜증났어 라며 1시간 동안 하소연을 늘어놓다가 상대방이 나도 오늘 좀 힘들었는데 라고 입을 열면 미안한데 나 너무 졸리다 나중에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 세 단계가 반복되면 관계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혹은 내 애인 얘기잖아 싶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늪에서 관계를 건져 올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인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기야, 내 마음의 배터리가 지금 5%밖에 안 남았어.
이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 회사에서 에너지가 다 빠져버렸기 때문이야. 오늘은 깊은 대화보다 그냥 같이 가만히 붙어 있어도 될까? 핵심은 상대방이 무관심으로 오해하기 전에 내 상태를 먼저 설명하는 것입니다. 같은 무뚝뚝함이라도 이유를 알면 받아들이는 마음이 전혀 달라집니다. 번아웃된 커플에게 가장 필요한 건 화려한 데이트가 아닙니다. 때로는 각자의 집에서 영상통화만 켜놓고 아무 말 없이 각자 할 일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역설적으로 관계의 숨통이 트입니다.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머릿속에 업무 스위치를 강제로 끄는 나만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특정 향기를 맡거나 짧은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나는 직장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연인으로 돌아간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것이죠.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데이트 장소에 앉아서도 마음은 여전히 사무실 책상 앞에 머물게 됩니다. 상대방이 번아웃 상태라면 그를 바꾸려 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마세요. 운동해봐,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라는 말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수영법을 가르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세요. 네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다 몰라도 네가 참 애썼다는 건 알아. 이 한마디가 수천만 원짜리 선물보다 더 큰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연애는 두 사람이 함께 노를 저어가는 배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지쳐 쓰러졌을 때 다른 한 사람이 더 힘차게 노를 저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잠시 닻을 내리고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연애가 삐걱거리는 이유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두 사람 모두가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유리잔은 다시 맑은 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밤 서로에게 고생했어 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 남기고 충분히 쉬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도 결국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번아웃이라는 거센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